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거는 그냥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뉴욕 증시가 미중 협상 위기와 홍콩 시위 격화로 큰 폭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지금 현재 와중이고, 홍콩 시위대는 또 여기서 공항에서 가서 5,000명이나 되는 어떤 시위대가 막 점거 농성을 하니까 홍콩 지금 보면은 뭐 어떤 공항이 폐쇄됐다. 그래서 뭐 입착륙이 뭐 금지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악화일로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중국 주식은 올라갔어.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미국 주식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와중, 그러니까 아무것도 추세적인 라인을 잡을 수 없는 이 패닉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접근해서 투자 수익을 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가 카오스 상태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전면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히려 좀 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환율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영국 파운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본 엔화도 그나마 달러보다 좀 약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일본 엔화도 지금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국가들 어떤 지금 커런시들 있죠, 환율 같은 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뉴질랜드든 그 외에 약소국이든 전면적으로 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은 오죽할까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미중 무역 갈등이 대표적이야. 그럼 그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들도 여기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죠. 지금 그럼 일단은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일 무역 갈등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원자재나 원재료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이제 사다 쓰는 사람들, 수출해서 거기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일로 인해서 아마 크게 피해를 보시거나 파산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미중 무역 갈등이 됐든, 더 나아가서 그거보단 작지만 한일 갈등도 장기화되는 게,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에 관해서 방어를 안 해, 중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전쟁 한일의 같은 메시지, 양국 스스로 해결해라, 이 얘기는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야. 결국엔 그럼 이 얘기가 한일 갈등이 여기서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그런 갈등이, 한일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더 딜레이 되고 장기화되면 거기서 이득 보는 건 진짜 누구냐? 제가 오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태 이후 중국의 공격적 투자 확대로 반도체에 이어 중국의 배터리 굵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LG화학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고 넘버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뭐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뺏기면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게 없고, 한일 갈등이 중장기화되면은 일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근데 어쨌건 미국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태는 되게 농후해져 있는 현재 상황인데,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의 선임연구원이 이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일 양국이 무역 갈등 심화로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기 전자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전체적인 산업의 카테고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원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다이어그램에 이만큼을 도려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이득 보는 건 누구고 손해보는 건 누구냐는 거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중국 칭화 유니그룹은 지난달 D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왜 하필 이때를 필두로 해서 중국의 이런 기업들은 지금 진출해서 교두보를 확보를 하려고 할까요? 자, 근데 웃긴 거는 원래는 한일 갈등이 지금까지 만약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5월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관계가 원래는 한일 경제인 회의가 원래 개최되기로 한 게 5월 25일인데 이게 딜레이 돼서 11월 14일하고 15일까지 한일 재개 회의를 연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 얘기는 지금부터 3개월 후야. 그러면 중국한테는 시간을 오히려 더 벌어준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를 제재하겠다는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8월 언제였었는데 제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그 모바일폰 생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 여기다가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D램 반도체 생산 설비까지 시간을 갖고 만약에 도전해서 되게 저가 공세를 2020년 들어서 전 세계에 만약에 치고 나가면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한일 갈등이 불거지는 이런 와중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점유율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오히려 일부러 지금 보면은 살짝 뒤로 빠져서 그거를 살짝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림을 완성시켜준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미중 무역 전쟁에,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도 지금 보면은 암암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막 그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살짝 오히려 문호를 좀 약간 열어주고 딜레이 시키고 한일 갈등은 중계를 안 시키면 결국엔 중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저는 뭐 중국의 무슨 뭐 세력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 세력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불거지는데 뭔가 집중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냐에 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다고 해서 중국이 갑자기 뭐 기축통화국이 된다, 중국이 뭐 전 세계를 뭐 싸잡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미중 무역 갈등이든 한일 갈등이 중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한테도 사실은 그 판을 깔기 위해서 공백 상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모든 연결고리의 그런 어떤 그 맥락을 체인을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다 지금 새로운 판을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IMF 통화 바스켓에 있는 SDR이란 통화 바스켓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5개의 통화가 있어요. 자, 위에나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보면은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엔화가 있고 파운드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보면은 10월 31일 날 노딜 블랙시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현재 상태고 파운드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현재 와중, 그리고 달러화도 지금 보면은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금리에 관해서도 강하게 내리지 못하는 현재 형국, 그렇다고 양적 완화를 강하게 할 수도 없는 현재 형국, 여기서 시간만 지리하게 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유로도 마찬가지로 위험해. 그럼 달러도 위험해. 거기다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위에나도 위험해. 물론 다이어그램이 전반적인 전기 전자 산업을 점점 확장하니까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 또한 부채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현물 경제에 있는 모든 어떤 이런 환율에 대비되는 현물화폐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엔화도 마찬가지로 위험해. 더더욱이나 브렉시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파운드화도 위험해. 이 통화체계를 만들었던 지구 전 세계를 움직이고 이랬던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중국이 뭐 전기전자 산업의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다이어그램을 확보를 한다. 그래서 뭐 중국이 갑자기
41.73%나 되는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중국이 먼저 선두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를 국가 기축통화로 쓰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거기다가 파운드하고 유로가 연결고리가 되게 깊잖아요. 이건 어차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통화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벽에 있어서 5가지 통화가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는 숫자로 통합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1과 0이라는 숫자로. 전산으로 돌아가면 엔화가 됐든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결국에는 다 환율 체계 과정을 겪어서 통화가 전송되고 이쪽으로 뭐 전해지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 숫자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와중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세를 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카오스 상태. 미국 주식시장도 어떤 방향성이 없어. 중국 주식시장도 사실은 오늘 잠깐 올랐다고 해도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없어서 혼란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여기 나와있는 5가지나 되는 기축통화들을 결국에는 타노스의 건틀렛에 장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통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혼란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런 혼란한 과정이 없다면 뭐하러 사람들이 암호화폐 도입을 하고 뭐하러 이런 거에 관해서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한 승인을 내준 애 만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뭐하러 언급을 하고 얘기를 꺼내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의 확립.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들어서는 그 클레이튼 지갑을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다 암호화폐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코인이 뭐 코스모 코인이다, 무슨 코인이다. 그런 코인만 결국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야. 지금 알트코인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그 지갑 안에는 모든 코인들이 다 통용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뿐이야. 지금의 장세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전 세계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러긴 하지만 어쨌건 큰 그림의 범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지금 이런 혼란한 상태, 패닉 상태를 오히려 일부러 만들어서 빈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더라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더라도 저는 이게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놀랄 일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뭐 갑자기 화해의 무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액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